의원님, 예. 소방관 정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소방관 정원이요. 소방관 정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했잖아요. 반대인 거 없습니다. 반대하셔가지고 지금 소방관 정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관 정원 됐습니다. 다른 얼마나 공무원들 부분은 축소했지만 소방관 정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후 장비 그런 게 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럼? 노후 장비,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해서 뭘 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니, 정부적 존경은 안 하셔도 입장을 되는데 대변하도 좋은데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놨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말씀하십시오. 지금의 문제를. 의원님, 재난 대비는 자, 이 지금 꾸준하게 오는 겁니다. 예. 지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지금 문제를. 그리고 화재도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방관님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소방관 저분이 여러분들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하는데 뭐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우리 뒤에 제천 시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정 정당이 아니라 대천 시민이에요. 신년 들어서 핫해지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죠. 예, 혼수성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천에 가셔가지고 면박을 당하셨다고. 그 제천 시민분에게 된통 당하셨는데요. 제천 시민분의 워딩이 딱 정확해요.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에 무엇을 얼마나 있느냐, 뭘 얼마나 잘해놨기에 여기에 또 오는 거냐라고. 이거는 뭐 100%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시민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이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 사람들은 기적의 논리예요 이거 진짜. 예, 이 사람들은 뭐 딱 그렇잖아요. 뭐 너네 종북이지, 빨갱이지, 좌파지, 뭐 특정 정당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김성태가 마이크를 쥐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언론에서 이제 찍어간 걸 우린 보기만 하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김성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특정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계속 들으니까 그 시민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특정 정당이 아니라 네, 제천 제천 시민일 시민이다. 뿐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기지를 본인은 발휘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네. 정말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걸 그냥 여념없이 보여줬어요. 플랜카드를 이제 걸어놓고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러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일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게 네. 지금 여기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질식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된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원인들이 필로티 구조 건물인데다가 거기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 두 가지 자체가 이명박 정권 때 규제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풀었던 것들이고 네네. 특히 이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의 사돈 회사인 효성이 그 드라이비트를 처음 이제 수입을 해온 회사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팔기 위해서 불연성, 내연성 그런 그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많이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거였다는 게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천 시민이 그런 규제를 풀었던 당사자들인 당신들이 여기 와서 무슨 진상 규명을 논하냐? 네. 그 진상이 당신들 아니냐? 책임자도 이거를, 그 당신들이네. 네, 네. 그거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자신들을 처벌해달라고 한 건가? 그렇죠. 석고대제? 그런 할복? 거죠. 뭐 이런 느낌인가? 몰랐는데 드라이비트가 불에 엄청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고 또 엄청 건축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려고.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죠. 네, 그러네. 네, 많이 팔렸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본다면 그 제천 시민분의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 김성태가 최근에 하는 모습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거 사건 가지고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돌입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과거에 다 해명이 끝난 의혹들을 끄집어 갖고 나와가지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오픈했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요 혼수성태라는 별명이 되게 새롭게 생긴 별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게 2018년에 JTBC에서 신년 토론회를 가졌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보수 패널로 참여했던 김성태 의원이
너무 말을 못하니까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저 사람 지금 혼수 상태인가. 그래서 혼수 상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신년 토론회 당시에도 패널로 나왔던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성태는 패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토론에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탕행을 당했지 사람들아라고 일갈에 날렸었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노회찬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적절한 발언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김성태 같은 사람한테는 적절한 발언인 거죠. 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그 정도 워딩을 해줘야지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모를 거예요. 그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전혀 맥락을 못 짚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워딩이 적절한지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혼수 상태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송영무 장관이 뭐 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랑 군사협정 할 때 뭐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건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끼워 맞추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들깨처럼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뭔가 전의를 막 불태웠는데 네. 그걸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굉장히 헛말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들깨처럼 물어뜯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 UAE 방문한 거,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한 부분 가지고 자꾸 물어뜯으면서 전 정부의 실책이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조용하고 있다가 다시 자꾸 그걸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뜻대로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김성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위치가 높아질수록 대표가 될수록 약간 획가닥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빨이라던가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는 징크스인가? 그렇죠. 이제 뭐 홍준표는 뭐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뭐 최근에 또 류여애 씨 뭐 그런 분들. 이게 그 전통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전통이네, 전통. 뭐 이렇게 그 위치가 되면 뭔가 이렇게 받나 봐. 그러니까 징크스던지 새누리당의 신을 받는 건가? 네, 내림굿 네, 이런 거나 신을 봐요. 받나 봐. 네, 그래가지고 막 신들려가지고 막 헛소리 삑삑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쁜 경찰, 착한 경찰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주로 이제 아버지가 막 엄한 역할을 주로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착한 경찰이 되셔서 네. 나쁜 경찰을 제지하면서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가 이런 부분 잘못했지 않았니? 역할을 분담하는 게 있거든요. 채찍과 당근이네. 네, 비슷한 거죠. 채찍과 당근은 이제 청소년 이전에 유아해서 이제 아동한테만 유효하고 그 이후가 되면 사실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여기서는 멍청한 경찰, 덜 멍청한 경찰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는 홍준표가 그러니까 나쁜 경찰을 하고 김성태가 착한 경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둘 다 그냥 멍청한 경찰. 나쁜데 멍청한 경찰, 나쁜데 덜 멍청한 경찰 정도.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나쁜데 뭐 발정제를 한 경찰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예, 그래요. 자꾸만 무리수를 두면서 현 정부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새 원내대표죠. 자유당의 새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말 그대로 그 신년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뭐 보수 재결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9시 반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 관련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은 대표단 명단 5명을 확정해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용 평창올림픽 조직위 기획사무차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체부 차관과 조직위 관계자를 대표단에 포함시킨 건
우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 규모, 또 이동 경로 등이 시급히 논의돼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대표단 명단에 빠져 공식적으로 군사 부분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험이 많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다른 현안에 관해 탐색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즉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발적 충돌 방지 같은 의제들은 9일 첫 회담 이후 추가적인 대화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북측은 우리 요청에도 수용 여부를 포함해 자신들의 대표 명단을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일요일인 내일도 판문점 연락 채널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회담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와 마이크는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전달합니다. 같은 영상과 음성은 동시에 청와대에도 전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면서 직통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측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면 영상은 불가능해도 현장 음성은 평양의 통일전선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회담 때는 평화의 집과 평양 사이에도 직통전화가 마련되기 때문에 회담 상황을 청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등 지도부가 북측 대표에게 지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장을 중심에 놓고 서울과 평양이 간접적으로나마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는 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실린 그런 대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